도저히 감당 안 될 정도로 집안이 어지러져 있다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장소로 가서 타이머로 5분을 맞춘 뒤 그곳만 최대한 빠르게 치우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그날의 청소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성공을 위해서는 형편없는 것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진로상담 분야 최고 권위자인 존 크럼볼츠, 그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생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한 하버드 출신 라이언 바비노의 빠르게 실패하기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소위 당당한 초보자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 가능한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최종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 먼저 막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라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냐면요, 그걸 생각하기 전에 소위 끌리는 거 먼저 일단 해야 하거든요. 불현듯 여러분 머릿속을 딱 때리고 간 그것,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그것, 그게 뭐 엄청 사소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 그게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목표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나 싶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은 그저 그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기회라는 게 딱 있으면 그걸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죠. 아무 직업도 없이 산악 자전거 타면서 에너지바를 먹다가 이거보다 훨씬 맛있는 에너지바를 먹고 싶다. 그런데 시중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직접 만들었는데 그걸로 우리 돈 약 1,500억 원을 벌어들인 사람도 있으니까요. 결국 이 성공은요, 서로 연관없어 보이는 일련의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그렇구나, 나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요, 우리가 보통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망신 안 당할 정도로 잘 해내고 싶잖아요. 이 생각을요, 밀어내셔야 합니다. 마음가짐을요, 당당한 초보자로 그냥 딱 두고 시작하는 거죠.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하는 걸 그만둬야 합니다. 그냥 빠르게 배운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망신 안 당할 정도로 경쟁력을 일단 갖추고 시작해야겠다, 이왕이면 좀 더 전문가처럼 보여야겠다, 이게 아니라요, 빠르게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려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400명에게 쉬운 문장으로 구성된 시험을 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을 2개 조로 나눴어요. 첫 번째 조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이들의 지능이 좋다는 칭찬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너 정말 머리가 좋은가 보구나, 거의 다 맞췄네. 반면에 두 번째 조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줬습니다. 엄청나네,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너의 노력이 이 시험지에 다 보인다. 칭찬을 마친 후 연구진은 두 번째 실험으로 새로운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2개의 시험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풀 수 있다고 말해주죠. 하나는 어려운 문제, 하나는 앞서 풀었던 난이도와 비슷한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연구진은 어려운 문제가 담긴 시험지를 선택하면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떤 문제지를 선택하는지 지켜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대부분은 쉬운 시험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의 90%는 어려운 시험지를 선택했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연구진은 실험에 참가한 학생 전원에게 어려운 문항의 또 다른 문제를 풀게 했어요. 이 문제는 무려 2학년을 앞선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죠. 그런데 자신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요,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의 시험 점수는 다른 조 학생들보다 높았어요. 문제를 푸는 게 흥미로웠고, 그래서 시험지를 집에 가져가서 공부하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요, 성적이 더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시험지 자체를 회피하고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연구진은 이 실험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의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을 피하려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제 마지막 시험지를 건네줬습니다. 처음과 동일한 수준의 쉬운 난이도로 구성된 시험지였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요, 감정을 쉽게 회복해서 처음 풀었던 시험보다 30%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요, 아까 접한 어려운 시험을 실패해버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끝에 오히려 첫 번째 시험보다 20%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난이도가 가장 낮은 문제였는데도 말이죠. 실적, 숫자,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경쟁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실험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초보의 마음으로 배우려고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을 칭찬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을 둘러싼 그 환경 자체가 여러분을 실적, 경쟁, 등수로 평가하는 그런 환경이라면요, 그럴수록 더 여러분만큼은 스스로에게 노력했음을 칭찬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잘 자야 한다. 그리고 잘 자기 위해서는 그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스마트폰을 굳이 안 봐도 그날 하루가 꽉 채워진 기분, 만족감, 그 충족감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마지막은 스스로를 칭찬해 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그 칭찬은요, 진짜 무조건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칭찬이어야 해요. 하루 동안 그 결정을 했음에, 그 시도를 해봤음에 노력했고 진짜 잘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실 잘하면서, 살면서 똑똑함, 스마트함, 그러니까 지능에 대한 칭찬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에 대해 해주는 칭찬은 해주는 사람도 뭐 없고요.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받는 사람도 잘 없겠죠. 그러니까 더 누가 막 마이크에 대고 말해줬으면 싶을 만큼 듣기에 기분 좋을, 설레는 단어와 문장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을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진짜 반드시,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기가 막히게 기회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유연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노력에 대한 칭찬이 진짜 얼마나 큰 위력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헬렌은 임상심리학 대학원생이었는데요. 그녀는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당시 그녀에게 심리학 입문 강의를 맡아보면 어떠냐는 뜻밖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듣자마자 순간 헉 하는 걱정,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래도 일단 하라는 문장이 생각났다고 해요. 헬렌은 이렇게 처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짜임새 있는 PPT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연습할 시간은 더더욱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그녀의 수업은 뒤죽박죽 되기 일쑤였다고 하는데요. 강의 시간은 매번 초과했고 긴장할 때마다 내는 그녀 특유의 소리는 그녀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목소리가 작은 그녀의 기질 탓에 그녀의 깊이와 세심한 면은 아예 드러나지도 않았고요. 이런 날들이 계속 되니까 어떤 날은 학생들 중 일부가 지겨운 나머지 헬렌이 강의하고 있는데 대놓고 가방을 챙겨서 나가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녀는 5점 만점의 수업 평가에서 1점을 받았어요. 최악의 점수죠. 심지어 어떤 학생은 그녀를 우주 최악의 강사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신가요? 사실 정말 처참한 결과잖아요. 자,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여기서 조금 신기합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나빠질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헬렌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형편없는 강의를 곱씹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비디오, 만화, 토론 등을 적극 활용해서 커리큘럼에 넣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성공은 절대로 아니었지만 계속 강의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잡았습니다. 형편없는 날들을 통해 소위 감을 잡은 거죠. 그 후에는 일단 흥미로워 보이는 어떤 강의라도 기꺼이 맡았어요. 강사들이 해마다 늘 하던 강의만 계속 고수할 때 그녀는 어차피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비주류에다가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주제로 각양각색의 강의를 맡은 거죠. 그 과정에서 또 무언가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헬렌은 감을 쌓아간 겁니다.
그렇게 10년 헬렌의 모든 강의는 수강 대기 명단에 오른 학생 수만으로도 클래스 하나를 더 개설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이제 학생들은 그녀를 대학 최고의 교수 중 한 명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헬렌은요, 강의에 재능 없었습니다. 소질 없었어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밀어주는 사람 당연히 없었어요. 천부적인 감각 그런 거 없었죠. 그런데 다만 형편없는 것들을 그저 부단히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것들, 형편없는 날들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대학교 최고의 강의를 하는 헬렌이라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그만두는 날은 더 이상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날일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냥 매일 배우고 있다. 네, 여러분, 실패라는 거, 이거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그냥 고를 수 있습니다. 형편없이 일단 했을 때 수반되는 불쾌한 그 감정을 받아들일 건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지루하지만 안정적인 똑같은 그 일상을 반복만 할 건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요,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지금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해서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일상을 왜 반복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제 인생 1순위를 정하고 형편없어도 그걸 그냥 해 나아가던 시점마다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게 고단하게 사냐 라고 말할 정도로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일상을 살았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때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꿔야겠다면 하세요. 그게 무엇이든 일단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두 번째 실패에 취약하거든요. 첫 번째 실패는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도 형편없으면 대부분 속절없이 무너져요. 이때 컨트롤을 진짜 잘 하셔야 해요. 이때 이렇게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하나. 어쨌든 이거 했고 이게 성공이다 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35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난 8년 동안 몸무게가 13kg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나눠준 단체복을 입어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는 곧바로 1년 안에 13kg을 빼겠다는 목표를 딱 세웠습니다. 충격이 진짜 컸던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참가할 예정인 마라톤도 완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진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헬스클럽에 들어가죠. 그날은 첫날이었는데 퇴근하고 나서 너무 피곤했는데도 계획대로 1시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했어요. 숨이 턱에 차는 느낌을 받은 지 한참 됐구나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운동 한 세트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말이 되니까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체중을 재보니까 오히려 1kg이 더 늘어있는 거죠. 마침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게 되면서 앨런은 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몸을 회복할 시간을 갖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고 그는 과감하게 끊었던 1년 회원권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이 사람은 도대체 뭐부터 잘못된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목표하는 숫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도달하려고 막 혼신의 힘을 다해 소위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그 숫자가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그 숫자가 원래 내 것이면 나라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걸 이미지로 진짜 생생하게 그려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비드상의 이미지를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커다란 돌덩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비드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깎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숫자 자체에 연연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소위 애쓰게 되고 버티게 되는 거예요. 숫자 그 자체에 연연하지 않아야 어느 순간 딱 보면 그 숫자를 초월해 있는 여러분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오히려 초과 달성했네. 이게 되어야 해요. 아니, 나는 아직 그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 숫자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이미지를 딱 각인시키지 않고 숫자로 판단하려고 하면 인생 바꾸는 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든 여정이 될 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는 직장에서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요소에 대해 연구를 한 바 있는데요. 연구를 통해 이 디테일한 숫자가 주는 부담감이 창의력을 엄청나게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1970년 포드사에서 바로 이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당시 CEO였던 리 아이아코카는 회사의 디자이너들에게 한 가지 어려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차량 무게는 900kg 이하로 가볍게 가격은 $2,000가 채 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해 말까지 판매 가능하게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 숫자 지시가 진짜 디테일했던 거죠. 포드는 전사적으로 매달려서 정말 서둘러 완전히 새로운 차량을 설계하고 생산까지 합니다. 차 뒤쪽에 딱 25cm의 빈 공간밖에 남지 않는 가스탱크를 장착한 차가 세상에 나와요. 이게 바로 포드의 핀토라는 자동차가 세상에 등장하게 된 배경인데요. 분명히 CEO가 제시한 그 숫자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했거든요. 900kg 이하의 무게를 지닌 $2,000 미만의 차.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오직 그 숫자에 딱 혈안이 돼서 이 차가 안정성 면에서 얼마나 문제가 큰지 신경을 쓰지 못한 겁니다. 이후 포브스와 타임지에서 포드의 이 차량을 세계 최악의 자동차로 선정하기까지 했죠. 이 차는 수십 건의 화재로 사망사건을 일으키면서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만들었고요. 네, 그러니 우리가 목표에 쓴 숫자는요. 이 숫자를 갖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딱 잡아내서 여러분이 그 숫자를 달성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상상으로 시각화할 때 더 선명하게 잘 상상하기 위한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숫자 자체에 맞추려고 진짜 막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 회사에서 상급자나 관리자라면 혹은 직원을 둔 자영업자, 사업체 사장이라면 목표를 제시할 때는 이미지가 잘 형상화되는 문장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강압적인 숫자보다는요. 그 숫자를 달성한다고 해도 이걸 반대편에서 딱 보면요. 이 숫자가 동시에 한계선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숫자 이상의 무언가를 보기 어렵습니다. 루즈벨트가 말했죠. 다가올 수천 단계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눈앞의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 그 숫자에 걸맞는 이미지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생각한 숫자보다 초과하게 되는 거고요. 저자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하는 것이다. 미국인들에게 일명 집안 정리의 달인으로 불리는 플라이 레이디라는 사람은요. 매일 5분 동안 방 구출법이라는 걸 설파하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감당 안 될 정도로 집안이 어지러져 있다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장소로 가서 타이머로 5분을 맞춘 뒤 그곳만 최대한 빠르게 치우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그날의 청소는 끝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5분, 그 작은 성공이요. 끊임없는 흐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정해진 단 하나의 길을 반듯하게 따라가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시도에서 예상치 못하게 길이 터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쓰레기 처리 업계의 거물, 무려 14개 기업을 소유한 창업가 톰 파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훨씬 와 닿으실 텐데요. 그는 사실 젊은 회계사였거든요. 당시 그는 휴스턴의 어느 동네에 입주자 모임 회장을 맡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동네는 쓰레기 수거 회사랑 마찰을 겪고 있었습니다. 파조는 쓰레기 수거용 트럭을 직접 구입해버리자고 입주민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한 입주민이 말합니다. 그럼 트럭을 사서 그쪽이 직접 몰고 다니면서 치우면 되겠네요. 네, 언짢았지만 순간 내 삶에서 도전이다 라고 딱 직감이 왔다고 해요. 말 그대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 업계를 살펴보니까요. 의외로 리스크가 적은 괜찮은 사업인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심지어 이 사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해서 경쟁이 막 치열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는 곧바로 트럭을 한 대 삽니다. 그리고 그 동네 쓰레기 수거를 시작했어요. 그는 처음에 700가구의 쓰레기를 다 수거하려면 몇 톤 트럭을 사야 할지 그 숫자도 진짜 꼼꼼히 계산해 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첫째 날 파조는 자기 계산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700가구가 아니라 겨우 200가구의 쓰레기만으로도 트럭이 꽉 차버린 거죠. 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되니까 계획이다. 원래 거의 대부분의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요.
어쨌든 이 파조라는 남자는 4주 동안 직접 운전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했고 그야말로 혼자 형편없이 시작하고 일을 해 나아가면서 요령을 터득한 겁니다. 그렇게 얼추 돈이 모일 무렵에 이제 회계사 일을 관두고 아예 이 사업에 100%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동네뿐만 아니라 점차 쇼핑몰, 소규모 공장 쓰레기까지 취급하면서 쓰레기 매립지까지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는 이제 필요한 트럭 1000대를 마련하기 위해 뛰어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는 결국 7,70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업체의 CEO가 되었습니다. 네, 이 파조라는 남자는 당시 쓰레기 처리업으로 성공하겠다는 정말 큰 목표는 있었지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아예 하나도 모르고 시작을 한 거죠. 네,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그걸 이룰지 방법은 모르는, 그렇지만 정말 원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인간이 시련을 견뎌내지 못할까봐 당신은 두려운 모양인데 그래도 견뎌낼 거라는 기대만은 버리지 말게나. 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1cm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만의 언어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한 장, 한 개, 한 번,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냥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매일 조금씩 시간을 할애하면요, 사람은 정말 기분이 훨씬 나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기분도 따라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중요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내는데 진짜 놀랍도록 창의적이거든요. 이 방향을 틀어버리세요. 의미 있고 중요한 일, 오늘 하루 하나만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낸 작은 생각, 행동, 이거요, 어느 순간 여러분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그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그저 부단히 나는 한다는 이 문장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각인될 때까지만 말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하루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말씀해보세요. 여러분의 온 마음과 에너지와 정말 그 간절함, 절실함을 진짜 꾹꾹 눌러 담아서 이 2개 문장을 말해보세요. 도대체 결과가 얼마나 좋으려고 내가 지금 이 정도로 힘드나? 진짜 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보상이 있길래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힘든가? 훨씬 큰 보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누워도 힘들고 앉아도 힘들고 일어서도 힘들고 누워서 엎드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자세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엎드려서 쪼그리고 있는 자세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을 했어. 울면서 비 맞으면서 뒷걸음쳐서 뒤로 가도 비 맞는 건 똑같거든요.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울면서도 계속 비 맞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비구름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구 전체를 덮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비가 그치는 거거든요. 계속 칠흑 같은 어둠인 것 같지만 지구가 계속 자전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밝아오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성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더 마인드 홈페이지에 제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